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CRRA 유틸리티 펑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케이크 먹기 모형의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 결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먹기 모형에서는 CRRA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개인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최적화 문제는 수학적으로 현재 유틸리티와 미래 유틸리티의 현재 가치를 모두 더한 값을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이전트는 t 시점에 c 유닛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는 베타의 t승 곱하기 uct가 됩니다. 이 현재 가치를 t는 0에서부터 모든 시점에 대해서 더한 것이 목적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 함수에는 constraint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약 조건은 xt 플러스 1은 xt-ct, t 플러스 1기에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은 t기에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에서 t기에 소비한 양을 뺀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먹기 문제는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의 최대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크 먹기 문제에서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인 xt, 컨트롤 베리어블은 소비하는 케이크 크기인 ct, 그리고 베타와 감마는 파라미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의 최대화 문제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하여 풀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시점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t는 0에서는 x1은 x0-c0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고 t는 1에는 x2는 x1-c1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 조건은 t가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제약 조건도 무한까지 증가하는 모든 시점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시점에 필요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도 무한계로 늘어나게 됩니다. 풀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약 조건이 무한으로 증가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벨만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방법을 비교해 보면 벨만 방정식이 왜 많이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벨만 방정식은 무한계까지 늘어나는 제약 조건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하면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 결합하여 라그랑지안을 만드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L은 UC0 플러스 베타 곱하기 UC1 플러스 베타 제곱 곱하기 UC2 더하기 계속되고 플러스 람다 제로 x0-c0-x1 더하기 람다 1 x1-c1-x2 더하기 람다 2 x2-c2-x3 계속됩니다. 여기서 L은 라그랑지안을 뜻하는 L입니다. L에는 t가 무한으로 가는 목적 함수인 미래 유틸리티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람다 t가 각 시점의 제약식에 곱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 펑션과 벨만 방정식을 사용하면 복잡하고 무한으로 늘어나는 라그랑지안이 간단한 형태로 변화됩니다. 앞의 강의에서 간략히 설명한 밸류 펑션을 활용하면 벨만 방정식은 vx는 maximum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c의 형태로 무한으로 늘어나지 않고 간단하게 변형됩니다. 밸류 펑션을 사용하여 에이전트의 문제를 표현하면
vxt는 maximum uct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t 플러스 1 subject to xt 플러스 1은 xt-ct가 됩니다. 여기서 s.t.은 subject to라는 표현의 약자인데 뒤에 나오는 xt 플러스 1은 xt-ct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벨만 방정식의 최종 형태인 vx는 maximum u of 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c는 벨만 방정식의 처음 형태인 v의 xt는 maximum u of ct 더하기 베타 곱하기 u of xt 플러스 1 subject to xt 플러스 1은 xt-ct에서 제약 조건인 xt 플러스 1은 xt-ct와 목적 함수 부부인 value function, 즉 vxt는 maximum u of ct 더하기 베타 v의 xt 플러스 1을 하나로 결합해 버린 다음에 c.t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던 것처럼 제약 조건과 목적 함수를 결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합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vxt는 maximum uct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t 플러스 1에서 xt 플러스 1을 바꾸어 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수학적으로 나중에 엔벨롭 스여럼을 활용할 때는 좀 더 간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컨트롤 베리어블인 ct와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xt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제약 조건이 xt 플러스 1은 xt-ct이기 때문에 v의 xt는 maximum u of ct 더하기 베타의 v의 xt 플러스 1에서 xt 플러스 1을 xt-ct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v의 xt는 maximum u of ct 더하기 베타 v의 xt-ct로 변화합니다. 변화된 식을 보면 v의 xt는 maximum u of ct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t-ct이기 때문에 컨트롤 베리어블인 ct도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xt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컨트롤 베리어블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점인 t도 생략하면 제가 앞서 제시했던 벨만 방정식의 최종 형태인 vx는 maximum uc 더하기 베타 vx-c의 형태로 변형됩니다. 하지만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결합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v의 xt는 maximum u of ct 더하기 베타 v의 xt 플러스 1에서 ct 부분을 바꾸어 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약 조건인 xt 더하기 1은 xt-ct를 변형하여 ct는 xt-xt 플러스 1로 변경하여 줍니다. 그렇게 하면 v의 xt는 maximum u of xt-xt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v의 xt 플러스 1로 식이 변형됩니다.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xt는 그대로 있지만 컨트롤 베리어블인 ct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 베리어블이 변경되게 되는데 x 플러스 1이 새로운 컨트롤 베리어블이 됩니다. xt 플러스 1이 새로운 컨트롤 베리어블이 되는 이유는 제약 조건 때문입니다. xt 플러스 1은 xt-ct라는 제약 조건을 보면 ct를 결정하면 자연적으로 xt 플러스 1도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xt 플러스 1을 결정하면 ct도 결정이 됩니다. 제약 조건을 통해서 ct와 xt 플러스 1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컨트롤 베리어블인 ct가 사라지게 되면 xt 플러스 1이 컨트롤 베리어블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xt가 스테이트 베리어블인데 xt 플러스 1은 컨트롤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벨롭 시어럼을 활용하여 수학적으로 벨만 방정식의 구조를 이해할 때는 컨트롤 베리어블을 변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컨트롤 베리어블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실제로 벨만 방정식을 풀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벨만 방정식을 풀 때 컨트롤 베리어블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컨트롤 베리어블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더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max x 곱하기 y subject to x 플러스 y는 4라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 역시 제약 조건 하에 최대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제약 조건을 변경시켜 준 다음에 목적 함수인 x 곱하기 y에 넣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 조건을 변화시켜 y는 4-x로 만들고 목적 함수인 x 곱하기 y를 x 곱하기 4-x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목적 함수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변경됩니다. 이 식은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미분이 쉽고 미분해주면 4-2x는 0이라는 일개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x는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제약 조건을 활용해 y는 2라는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변경해 목적 함수를 변화시키고 미분하는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간단하고 익숙합니다. 따라서 벨만 방정식을 풀 때도 2번 방법을 사용하여 제약 조건을 사용해서 목적 함수를 변화시키고 컨트롤 베리어블을 정확하게 변화시킨 후에 미분하는 방법이 더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벨롭 시어럼의 결과만을 공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몇몇 벨만 방정식의 풀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컨트롤 베리어블의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종의 정해진 미분 순서만 따라하면 벨만 방정식이 풀리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만 방정식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핵심적 부분인 엔벨롭 시어럼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거나 둘 중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의 결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옵티말 폴리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